안녕하세요. 머니볼트입니다. 오늘은 혹시 부업이나 이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투잡이나 부업을 할 때 사업자를 추가로 내어야 하는데 그 사업자를 추가로 내었을 때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잡이나 부업을 이제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지인들이 혹시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추가로 냈었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한테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좀 애매하게 답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려면 사실 법리적인 부분들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것만 보게 되면은 사업자를 내가 추가로 내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오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많은 부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겸업과 경업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겸업하고 경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비슷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업이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1인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부가 수익, 그러니까 부업을 말하는 거죠.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쿠팡에 배달을 하거나 뭐 개를 돌보는 알바를 하거나 어떤 집안일을 하는 알바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하는 부업적인 측면에 있는 것들을 겸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재산이 되게 중요한 업체들 있잖아요. 아주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 이제 유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회사의 내부에 있는 정말 핵심이 되는 코어적인 정보를 다른 중국에 있는 업체들에게 넘기게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업 금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거나 직원이 경쟁 업체에 취업하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조항을 경업 금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경업 부분은 아니고 요 부업 같이 겸업 이 부분만 이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려면은 법리적인 요소들을 사실 살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입니다.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15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떠한 통제를 가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면은 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에 이제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하게 되면은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다른 부업을 가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 취업이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경쟁을 방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근로자로 뽑았는데 뭔가 좀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걸 넣어서 너는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에 다른 부업 같은 거나 투잡을 할 수 없어 하고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러면 이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법적인 효력을 거의 가질 수가 없답니다. 물론 이제 거의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당 확률 부분에서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일부에선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과거에 이 부분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충돌에 따라서 재판을 가게 되고 그 재판에서 결국에는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 결론이 나면은 판례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사업장과 내가 뭔가 충돌이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 이제 저희가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해고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판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판례에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냐면은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 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조금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대학원에 출강해서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원고는 토요일 경무 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의 직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 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참가인이 징계 양정의 기준 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겸업을 한 거예요. 겸업을 했는데 그 겸업한 부분들이 원래 있는 그 직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직장이 있는데 내가 주말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일을 한 것이 원래 있는 직장에 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겸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가질 수 있는 부업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부업을 가진 것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업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겸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겸직할 수 있다. 하지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근로계약을 불명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겸업이라는 건 사생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지만 원래 사업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안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희소식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부업 같은 형태잖아요. 뭐를 쇼핑몰을 한다거나 뭐 내가 택배 일을 추가적으로 주말에 쿠팡 택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원 사업장에 피해를 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시고 사업자를 추가로 내셔도 되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국민연금. 제가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국민연금 내줄 때 근로자가 반을 부담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은
사업자 부업에 대한 내가 수익이 증가했어요, 많이. 그러면은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기준소득 월액의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에 상향되면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래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더 벌면 부업으로 100만 원을 더 벌면은 문제가 없어요. 600만 원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2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은 총 합계가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이 되니까 이 비율이 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 원래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야 되는 국민연금의 비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국민연금에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와서 이 비율이 조정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회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쨌든 1차적으로 내가 부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좋은 건데 그게 회사에 알려지니까 이제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내 와이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사업자가 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 사업자를 가지고 와이프가 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상황 때문에 부모님이 사업자를 못 내어서 내 사업자를 내어서 부모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를 드리면서 회사와 얘기를 잘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상한액이 월 1848만 원 보수로 환산하면 연 1억 1960만 원, 즉 1년에 1억 2천만 원 가량 정도의 보수가 생기면은 이게 조정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되시면은 그냥 퇴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건강보험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시면은 그냥 상사 야근 보고서 처리야 이런 거 그냥 잘 고민하셔가지고 퇴사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업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상이니까 공무원분들은 그냥 퇴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열심히 이제 공무원 일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초식동물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장에 있는 거는 마치 양을 울타리에 가두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은 월급이 제때제때 나오고 그 안에만 있으면은 급여가 그냥 계속 나오고 복지에 대한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초식동물이 아니라 육식동물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가서 동물을 물어뜯고 싸워서 이기는 게 결국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당장 나와서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나가서 보면은 어느 순간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상황이 되어서 직면하게 되면은 또 해결점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잘 찾아 나가시면 되고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채널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